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형사법 드디어 우리가 이제 수사 마치고 수사는 이제 함수한 교수님이랑 할 것이고 공판 다만 이제 공판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형사소송 절차는 수사 저랑 한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공소, 공판 이제 이 단계를 시작할 겁니다. 공판을 시작할 건데 공판은 따라서 일단 개념만 밑줄만 치면 되죠. 광의로는 그 밑줄만 치면 되겠죠? 공소가 제해서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기부터 종료될 때까지 이렇게 모든 절차를 우리가 광의 공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광의 공판인데 여러분들 그 그림을 그릴 건데 이 광의 공판은 이게 이제 밑줄 친 부분이 광의 공판인데 협의의 공판은 뭐냐면 여러분 법원은 말씀드렸지 제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법원은 절대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반드시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마치고 조금만 그려보면 수사를 마치고 공소가 제기되면 일단 공소가 되면 공판은 일단 3번 해야 돼요. 1심, 2심, 3심 이렇게 3번을 합니다. 3번을 재판하는데 1심 안에서도 법원은 절대 혼자서 진행하는 거죠. 수사는 규문주의고 수사는 규문주의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사는 규문주의고 공소는 탄핵주의지만 공판은 당사자니까 이 심을 요거 좀 너무 조그맣게 이렇게 심하게 하는데 1심을 열었을 때 여러 번 기일을 열어서 모여야 돼. 공판 기일을 열어야 돼. 이렇게 기일을 여러 번 기일을 열어서 모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기일을 열어가지고 여기 법원 확대하면 검사, 피고인, 변호인, 증인, 방청객까지 다 모여서 심리를 진행하는 거죠. 요거를 확대해서 요걸 우리가 공판기일이라 그래요. 공판기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판 중에서도 1심의 공판 중에서도 이 협의는 공판기일. 협의는 공판기일만 공판이라고 하고 그럼 이게 1회 공판기일 있을 거 아니야. 2회 공판기일 이렇게 공판기일 이렇게 있겠죠. 확대보 1회, 2회, 3회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2회.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1회하고 2회 사이를 사이를 우리가 요 사이 1회 앞에 이미 공부했지만 우리가 공판 준비 절차, 공판 준비 절차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공판 기일을 협의의 공판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그러니까 이제 공판기는 이제 공판장에서 만나는 걸 이제 협의의 공판이라고 하는 거죠. 협의의 기일은 공판 기일, 공판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광의의 공판은 협의의 공판에다가 공판 준비 절차를 합친 것이죠.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협의의 공판에 공판 중심주의를 공판 준비를 합친 것이다. 이게 바로 광의 공판이다. 개념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여기 지금 공판은 방청객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방청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판은 공개주의죠. 공판은 공개주의이기 때문에 공개주의라는 것은 다 지켜보고 있고 또 당사자가 대립해서 하니까 공판의 시각이 공정하다는 거죠. 공개해서 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소법의 중점은 누가 뭐래도 수사가 아닙니다. 함수한 선생님이랑 공부하시는 수사가 중심이 아니라 공판 중심이에요. 공판. 그래서 수사 중심이 아니라 공판 중심이죠. 그래서 요 부분 형소법의 중심은 수사 중심이 아니라 공판 중심이다.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판 중심이. 여기는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수사 중심이 아니라 요 공개된 법정에서 심리에 의해야 한다. 원칙, 바로 공정성 때문에 공판 중심이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넘어갈게요. 수사 중심이 아니라 공판 중심이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공판의 기본 원칙, 공판은 누가 뭐래도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해야 되는데 공판의 첫 번째 기본 원칙은 누가 뭐래도 공개주의예요. 공판은 공개주의인데 공개한다는 건 여러분 요 방청객은 자 봐요. 여러분 요거 좀 너무 제가 조금만 그랬지만 검사와 피고인을 당사자라고 부르잖아요. 당사자. 그지? 법원은 직권이고 그리고 방청객은 일반인이죠. 일반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개주의는 일반인 국민에게 요겁니다. 일반 국민에게 방청을 허용한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한테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방청을 허용하는 거예요. 바로 공개주의입니다. 일반 국민입니다. 그리고 이건 모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됐다는 거죠. 헌법상 기본권이죠.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이고 헌법 109조에 내놓고 있습니다. 헌법 109조에 내놓고 있는데 헌법 109조 보면 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당연히 공개가 원칙인데
심리가 증거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증거조사도 공개하고요. 조문 자리까지 증거조사 공개하고 판결도 공개해야 돼요. 재판은 증거조사 과정에서부터 판결 선고까지를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증거조사와 판결을 다 공개하는데 다만 자, 심리는 증거조사는 국가안전부장 안녕질서 그다음에 선량한 풍속 안한선 그러니까 심리야 심리는 안한선이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다시 말하면 심리는 안한선이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판결은 반드시 공개 추가해줘야 돼. 그러니까 심리가 안한선이 있을 때 비용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심리와 판결이 공개가 원칙인데 심리는 국가안전부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 관계가 있을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헌법에 재판 공개 원칙이 규정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 공소제기 절차는요. 여러분 공소제기 절차는 공개할 필요 없어요. 공소제기 절차는 공개할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돼요.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수사 아닙니까? 수사는 공개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알람의 사건이 제한됐다 하더라도 헌법 규정 위반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판결을 선고만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이제 판결하기 전에 당사자한테 미리 그 내용을 알려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판결을 공개만 하면 되는 거지 판결을 미리 알려주라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어 있습니까? 판결을 공개만 하는 거지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재판의 공개를 왜 하냐? 공정성을 보장해서 신뢰를 유지하는 거죠. 신뢰. 따라서 이 내용은 모든 사람, 일반인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방청인으로 할 수 있다. 이걸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인데 만약에 위반했다. 그러니까 공개주의 위반이죠. 공개주의를 위반했을 때는 여러분 공개주의를 위반했을 때는 같이 마지막 한번 써봅시다. 공개주의를 위반했을 때는 이거는 사실 위반은 헌법이 아니죠. 공개주의가 헌법에 있으니까 공개주의를 위반했다는 헌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위반입니다. 공개주의를 위반했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을 위반한 수준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했다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무조건 항소합니다. 절대적 항소이고요. 절대적 항소이라는 거죠. 여러분 조정할까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상고 이유는 상대적 상고 이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논의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상고 이유는 상대적밖에 없어요. 근데 항소 이유는 절대적도 있고 상대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상고 3심으로 가는 건 무조건 상대적일 때만 되는 거야. 근데 항소 이유는 절대적 상대적이 있는데 이 공개주의는 절대적 항소 이유라는 거예요. 왜냐?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적이라는 말이 뭐냐? 이 절대적이라는 말은 판결에 영향이 없어도 그러니까 공개주의를 위반한 것만 가지고 그것 때문에 위반해서 판결이 바뀌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판결에 영향이 없더라도 공개주의 위반 자체로 항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항소이유라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항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주의 위반했다는 것 자체로 무조건 항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에 영향이 미치지 않아도 항소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항소이유. 상고이유는 무조건 상대적이니까 보실 필요 없고 절대적 항소이유다를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럼 바꿔가면 뭐라고요? 공개주의를 위반한 게 판결에 영향을 안 줬다 하더라도 공개주의 위반 자체로 그냥 무조건 항소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판례도 되게 중요한데, 이 판례도 되게 중요해요. 벌표로 3개쯤 쳐줄 만큼 아주 중요한 판례인데요. 자, 여러분 헌법에서 정한 공개금지 사유. 방금 봤죠? 안선. 국가안전부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 안한선. 국가안전부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 안한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한선이 없는데 공개를 금지했어요. 말도 안 되지. 안한선이 있을 때만 공개를 금지해야 되는데 안한선이 없는데도 공개 금지 결정했어요. 여러분 이 결정은 위법한 결정. 위법한 결정이죠. 그러니까 공개 금지 사유도 없는데 공개를 금지했다는 거야. 안한선 없는데 공개 금지했다는 거야.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요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거죠. 위법한 절차에서 수집한 증거죠.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굳이 한 번 더 써본다면 그러니까 위법한 절차에서 수집된 증거니까 이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가 되는 거죠. 위법 수집 증거니까 배제돼야 돼요. 배제 법칙에 의해서 전혀 없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공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그림으로 보면 방청객이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방청객으로 나올 수 없었다는 거. 방청석이 없었다는 얘기. 이게 없었다는 거. 비공개했다는 거죠.
사유도 없이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이 못 봤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잘 봐요. 여기 피고인하고 변호인, 피고인하고 변호인이 반대 신문했더라도 이 변호인은 피고인 측이죠. 피고인의 보조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위협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인이 못 본 게 문제니까 변호인이 제대로 반대 신문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인이 못 본 게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반대 신문했다고 달리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나, 달리 볼 수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건 좀 어려운데 그 뒤를 좀 먼저 볼까요? 요거 됐죠? 변호인이 반대 신문해도 마찬가지랑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면 일반인이 못 본 게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반대 신문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호인은 피고인의 보조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건 이제 좀 하나가 제가 뒤에 나올지 찾아볼게요. 아, 없네. 써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다 쓸게요. 써보면 이 공개금지 결정은요. 법원의 공개금지 결정은 이제 아까 판례 하던 거요. 공개금지 결정은 법원이 결정이지만 이 법원이 이유를 붙여야 돼요. 이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안한선 중에 공개금지 어느 안한선 중에 뭔지 이유를 들어서 선고해야 돼요. 이거 써놓을게. 그러니까 결정은 되게 송달하는데 이거는 누가 일반인들 보고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결정만큼은 송달이 아니라 선고예요. 그러니까 앞에다 써서 붙여야 돼. 이유를 줘서 선고해야 돼. 그러니까 공개 금지합니다라고 선고해야 돼. 방청객 나가세요라고 선고해야 돼요. 선고를 해야 되는데 이유를 들어서 선고해야 돼요. 그래서 이유를 붙여. 뭐 때문에 안한선 중에 뭐 때문에 비공개하는지를 이유를 붙여가지고 선고해야 됩니다. 이거 써놓으시고요. 그런데 공개 금지 결정에 선고가 없어요. 선고를 안 했어. 결정 선고해야 되는데 선고가 없다. 그러면 이거 위법이죠. 그냥 위법이에요. 금지 선고가 없다. 그러면 왜 안 했는지 이유를 모르잖아. 이유를 들어서 선고해야 되는데 선고 안 했으면 이유를 뭔지 모르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다. 위법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둘 나눠서 이러한 법리론까지 나눠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건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안 봐도 요거만 위에 판례만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여러분, 이 공개금지, 여러분 요거 그냥 굳이 본다면, 요 판례 뭐냐면, 여러분 공개금지는 안한선이고, 국가안전문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이기 때문에 이건 엄격히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개금지 사유는요, 굳이 말한다면은 엄격히 판단해야 됩니다. 엄격히 판단. 따라서, 처가 가난아이를 안고, 처가 애를 안고, 피고인이 서 있는데, 피고인의 와이프가 애를 안고, 가난아이 애를 안고 울고 있다는 거죠. 반대 울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피고인이 도저히 너무 마음이 괴롭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내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피고인인데 우리 와이프가 갓난 애를 안고 와서 울고 있습니다. 나 너무 괴롭습니다. 판사님 비공개해줘.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너를 위한 재판이 아니에요. 너는 지금 피고인이라고. 그러니까 국가안전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국가안녕질서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안녕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요 공개금지가 없는 거죠. 사유가 없죠. 그래서 이건 위법한 겁니다. 이때 만약에 금지하면 안 되는데 했다. 그러면 위법한 게 되는 것이죠.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안한선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방청 제한. 당연히 여러분 질서유죠. 가볍게 질서유지. 그래서 요거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칼든 놈이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칼든 들어온다든가 갑자기 뭐 취해가지고 막 비틀거려 들어온다.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질서유지에서 방청을 제한할 수 있어요. 질서유지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방청이 좁지 않습니까? 뭐 근데 저도 한번 보라고 싶으면 유아인 씨 뭐 마약 사건 재판할 때는 가서 보고 싶죠. 연예인들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면 안 되니까 뭐 방청권을 발급한다든가. 그냥 뭐 외우는 거 아니고 방청석 또는 소지품도 검사해야 되죠. 칼 들고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럴 때는 입정을 금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방청이 기회를 준다는 얘기지 아무나 다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죠.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하니까요. 아 그럼 판사 다 죽습니다. 됐죠? 보시면 되고요. 됐고 여러분들 특수사건의 비공개인데 뭐 됐습니다. 이거는 법원조직법 다 봤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볼까요? 그러니까 요거 꼭 읽으시고요. 심리와 판결, 심리는 판결 공개. 요거 꼭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심리와 판결은 공개 원칙인데 심리 안에서 있으면 공개한다. 요거죠. 이 결정은 이유를 밝혀서 이유를 들어서 선고해야 되기 때문에 선고 안 하면 이유를 모르니까 위법하다. 여기 있네. 요거 좀 별표 주셔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비공개에서 나가라 하더라도 재판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 몇 명은 남겨줄 수 있어요. 법정에는 허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나가지만 몇 명은 남아있어라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피해자는 뒤에 나오니까 볼 필요 없고 소년도 뒤에 나오니까 볼 필요 없어요. 피해자, 소년 다 뒤에 나오니까 볼 수 없고요. 특히 소년은 당연하죠. 소년은 어때? 소년은 여러분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피해자는 성폭행 피해자를 생각하면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여러분 2차 피해가 있으니까 비공개할 수 있죠. 얼굴 팔리면 안 되니까.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 만약에 그 피해 여성 뭐 돌아가셨으니까 재판 안 하겠지만 공소에 결정했지만 재판한다 그럴 때 그 여자분이 만약에 공판이 나서 사람들 쳐다보면 그분은 공무원 생활 더 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비공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소년, 애를 피고인으로 해서 이거는 피해자로 해서 피고인으로 해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죠. 눈에 말하면 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의 참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요걸 좀 정리할 게 어떤 거냐면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요건 제가 새로 쓸게요. 여기다 쓸게요. 다시 메모해 볼게. 여러분 우리가 소년이라고 말해요. 소년은 19세 미만이에요. 19세 미만. 그러니까 소년은 결국 미소년이랑 똑같아요. 미소년이랑 똑같은데 소년 중에서도 19세 미만이지만 14세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14세 이상이면서 19세 미만, 좀 책임 능력 있는 소년이죠. 얘들을 우리가 범죄 소년이라고 그러고 범죄 소년. 그리고 거꾸로 하면 소년 범죄입니다. 범죄 소년은 그냥 똑같아요. 이거는 그냥 형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약간 특징이 있겠지만 형사소송법이 적용돼요. 처벌해야 되니까 약간의 특징이 있겠지만 범죄 소년은 똑같이 처벌하죠. 그런데 14세 미만인데 10세는 이상이야. 10세 이상, 14세 미만. 욕하는 거 아니에요. 10세 이상, 14세 미만. 얘들은 당연히 14세 미만이니까 형벌은 부과할 수 없지만 10살 이상 처먹었죠. 그러면 얘들은 이대로 내비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짐승이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촉법소년이라고 부른다.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데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부과해요. 그러니까 범죄소년은 그냥 형벌을 부과하니까 똑같은데 보호처분. 촉법소년은 보호처분. 다시는 죄에 못 짓도록 보호처분을 부과합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되는데 얘들 사람 안 됩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들성문랑 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관대하기 때문에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을 부과한단 말이지.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요 보호처분을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소년보호사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할 게 소년이라고 무조건 비공개가 아니라 재판부께서 다시 보면 소년범죄는 형사가 전다니까 여전히 공개가 원칙이에요. 소년범죄는 범죄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여전히 원칙 공개야. 안 한 선 있을 때 비공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소년보호는 소년보호 사건은 이거는 비공개가 원칙이죠. 그러니까 소년 범죄 사건 잘 읽어야 돼. 소년 형사인지 소년 보호인지 보호란 말이 나와야 돼. 소년 형사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국가안전부장 안녕질서 선량한 판할 때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어요. 근데 소년 보호 사건은 이건 아직 10살, 14살도 안 된 애들이기 때문에 작은 짐승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보호 사건은 무조건 비공개가 원칙이다까지 정확하게 나눠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증인 질문 뒤에 할 테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원조직법인데 요즘에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개인 방송에서 하고 이 재판 과정을 유튜브로 공개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 판사들은 다 댓글 달리고 난리 날 거예요. 생긴 건 봐라, 저 돼지 새끼 막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여러분 자 재판장 허가 있어야 돼요. 같이 볼게. 재판장 허가 있어야 녹화, 촬영, 중계 방송, 유튜브 방송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녹화나 촬영, 중계를 하려면 재판장의 허가 있어야 돼요. 대부분 허가 안 합니다. 허가 안 해요. 재판장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미리 이제 그 신청서를 전날까지 제출할 것이고 그러면 재판장은 원래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아야 돼. 근데 중요한 거, 그러니까 재판장이 허가하는 이건 필수적이고 재판장이 허가할 때는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이야. 원칙이지만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때는 동의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의 동의는 받는 게 원칙이지만 필수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의 허가는 필수적이야. 재판장 허가 없이는 녹화 못 해요. 근데 재판장이 허가할 때
피고인의 동의를 꼭 받아야 되느냐?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공공의 이익에 관할 때는 허가를 안 받아도 재판장이 허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인의 동의는 필수적이 아니다. 재판장의 동의는 필수적이지만 피고인의 동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니까 이 피고인의 동의는 공공에서 필수적이 아니다. 이렇게 이들은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필수적이 아닌 거야. 그래서 옛날에 그 이명박 각하 판결 선고를 기자들이 보도하겠다라고 재판장에서 신청했어요. 중대 사건이 전직 대통령 사건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명박 각하가 쪽팔리니까 싫다라고 말했지만 재판부에서 뭘 싫으냐? 싫으세요. 그냥 전직 대통령이시잖아요. 중대한 거니까 공개합시다. 그래서 표현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재판이 허가는 필수적이지만 표현 동의는 필수적이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됐고요. 됐고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장은 여러 명이 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두 변론주의입니다. 구두 변론 이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 여기에 공판정은 여러분 공판정은 구두로 합니다. 공판정은 여러 명이 모이기 때문에 구두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구두주의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기억나세요?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소송행위는 절차 형성하는 행위니까 절차의 확실성, 소송행위는 확실성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확실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성이 중요하니까 서면주의가 원칙이다. 기억나시죠? 소송행위는 서면주의가 원칙인데 원칙이에요. 확실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구두주의를 취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서면주의가 원칙인데 예외적 구두주의. 1번은 뭐죠? 고소고발. 고소나 고발은 신속한 수사 개시를 위해서 고소고발의 취소까지 신속한 수사 개시나 또 수사의 종결을 위해서 구두를 할 수 있죠. 기억나요? 그 다음에 2번이죠. 지금 하는 거야. 공판정. 여러분 공판정은 여러 명이 모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 명이 모여갖고 어떻게 서면으로 대화를 해요. 러브 액츄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판정에서 행위는 구두를 할 수 있죠. 공판정 변론은 구두를 한다. 요 조문 잘 체크하시고요. 되시죠? 그런데 다만 공판정이 구두가 되긴 되는데 여러분 구두주의의 치명적인 단점은 말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게 날아가 버리면 끝이 아니냐. 그래서 요거죠. 그래서 공판정은 이게 애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두로 하긴 하는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판에서 할 때 진술은 구두로 할 거 아닙니까? 구두로 하는 것을 반드시 공판 조서로 작성하도록 이미 봤습니다. 공판 조서로 작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말로 하고 법원 사무관이 녹음이나 녹취한 다음에 구두로 다 조서로 만들어 놔야 돼요. 여기다 형식적 확실성을 위해서 구두로 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좋습니다. 변론주의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직접주의 볼 필요 없어요. 넘어가시고요.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건 이제 직접주의인데 여러분 증거는 이렇게 쓰면 돼. 여러분 우리가 실체 진실을 발견하려면 직접 증거를 사용해야 돼요. 직접 증거를 사용해야 되지 대체물을 쓰면 진실 발견이 어려우지 않습니까? 이 판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쓰게 실체 진실을 발견해야 되니까 그 법관에 먼저 직접 조사한 직접 증거로 해야 되지 원본 증거로 해야 되지 대체물은 원칙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대체물 사용하면 증거 발견이 어렵죠. 아니 오리지널로 써야 우리가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지 대체물은 증거로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전문 법칙이라고 실질적 전문 법칙이라고 한다. 이 판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전문 법칙 할 때 저는 안 하겠네요. 함수한 교수님이랑 전문 할 때 그러니까 전문은 전에 들은 건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조사한 내용만 써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집중심리부터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집중심리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복습이 되는 거니까 집중심리부터 다음 시간에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